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알렉사 클레이와 키라 아야 필립스의 또라이들의 시대입니다. 위대한 기업에서 배우는 혁신이 지겹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해적, 해커, 갱단, 거리 예술가, 사회운동가 등 비주류 경제권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또라이의 사전 정의는 튀는 언행과 태도 때문에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정의에 덧붙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인간 본연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혁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이 거대한 시장에서만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그레이 마켓, 블랙 마켓, 암시장 등을 지칭하는 비주류 경제권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행동이 옹호되거나 긍정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인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혁신에는 분명 어두운 측면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도 물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위대한 혁신이 포드, 토요타, 애플, 구글, 이베이 같은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비주류 경제권에서도 충분히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독창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들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킨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알렉사 클레이는 전 세계 지식인 및 기업인들과의 두터운 인맥을 바탕으로 여러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혁신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단체 아쇼카에서 수석 디렉터로도 일했으며 G20 재무장관 모임의 재무 관련 컨설턴트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키라 마야 필립스는 IDC 헤르칠리아 대학교에서 외교학과 국제 분쟁 해결을 전공했으며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 정치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에서 환경 전문 기자로 일한 후 런던에 있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경영연구소 서스테이너빌러티의 수석 컨설턴트로 일하며 바클리스, 나이키와 같은 세계적인 회사는 물론 기술 스타트업 회사나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회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시스템 변화와 혁신에 관한 네트워크 기반의 컨설팅 업체인 포인트 피플을 설립하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저자가 말하는 또라이들의 혁신, 창조적 또라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5가지라고 합니다. 허슬, 복제, 해킹, 도발, 방향 전환이 저자가 말하는 5가지인데요.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또라이들이 어쩌면 정당한 방법, 올바른 방법은 아니어도 충분히 혁신이 가능하게 만든 사례들에 대해서 책에서 제시합니다. 특히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퍼드 졸업 연설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여기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삐딱이, 반역자, 문제야, 반항아,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 그들은 규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과 우리가 또라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그들이 인류를 전진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문장은 이 책을 대변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기업인 리처드 브랜슨 역시 또라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영국 8번째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와 리처드 브랜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비주류 경제권에서 이들과 같은 혁신과 창조력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5가지 또라이들의 성공 기술을 말하기 앞서 전 세계 창조적 또라이들은 형식을 파괴하고 자율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형식을 파괴하는 것과 자율성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수명이 1935년에는 90년이었으나 1975년에는 30년으로 1995년에는 22년으로 2012년에는 15년까지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며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회사 조직원들이 가진 자질만으로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의 이야기처럼 창조적 파괴가 작동되고 있는 세상이며, 창조적 파괴는 기술 발전이 낡은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새 질서를 등장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테이프가 CD로, CD가 MP3로, MP3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뀌는 과정이 창조적 파괴의 흐름이며 우리는 그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사람들을 창조적 또라이들이라고 합니다. 또라이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 5가지 허슬, 복제, 해킹, 도발, 방향 전환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슬은 기회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책의 사례로 나오는 파비안 루이즈는 조직에 속한 형을 괴롭히는 상대 조직원을 총으로 쏴서 죽여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탈옥을 감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긍정적인 방향의 허슬러로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데요. 고전, 시사 주간지, 성경, 토라, 코란까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으며 형법을 공부해 법무사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한 그는 전과자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인 디파이 벤처스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출소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재범률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허슬은 반복되는 실패에 맞서 집요하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를 성취할 에너지와 열정을 되찾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포기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피드백과 학습을 통해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피입니다. 중국 전역에 걸쳐 창업자들은 산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자들의 지식 재산권을 뺏는다고 하는데요. 산자이라는 용어는 브랜드나 상품을 도용하거나 복제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짝퉁이 아닌 소비자의 구미에 맞춰 상품을 개량한다는 개념까지 포함하는데, 산자이는 명백히 범죄, 절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내수 시장과 저소득 소비자들을 겨냥해 기술을 응용,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높이 산다고 합니다. 판도라, 스포티파이와 같은 합법적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탄생에도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 넵스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버와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 역시 메가 업로드와 같은 불법 사이트 덕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복제꾼들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남의 아이디어에 기초해 증강, 개선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결국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킹입니다. 페이스북의 직장 문화와 독특한 경영 방식을 마크 저커버그는 해커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해킹을 통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고 가능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로 정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커는 지속적인 발전과 끊임없는 반복에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해킹 역시 윤리적인 면에서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해킹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의사인 슬러킨 박사는 폭력 역시 전염병처럼 번진다는 것을 알고 그를 막기 위해서 폭력을 치료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폭력중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시카고 웨스트 가필드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67%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폭력이 전염병과 같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슬러킨 박사는 의학을 해킹해서 폭력에 접목시킴으로써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해커 정신은 비주류 경제권에 만연하며 기성제도에 도전하는 강렬한 열망, 협력적 혁신 등을 가능케 하는 정보 공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치고 개선하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분해하고 재조립하겠다는 야망이 해커 정신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도발입니다. 데일 스티븐스가 12살 때 던진 질문은 학교를 꼭 다녀야 하나요? 였습니다.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언스쿨링에 몸을 던졌으며 언스쿨링은 교과서 위주의 학교 공부 대신 실생활에서의 경험의 습득을 중시하는 홈스쿨링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언스쿨링으로 배운 것이 훨씬 많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기존에 있는 제도와 규칙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라 바르보 역시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프랑스 페미니스트의 단체인 이 단체는 리더가 없고 대변인이 없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분산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들은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 남성 위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도발의 진정한 가치는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데 있는데요. 단순한 저항과 시위는 지속되지 못하지만 정당한 질문을 던지면서 도발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방향 전환입니다. 새로운 길로 나서기 위해 용기가 있는 또라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원군을 포섭한다고 하는데요. 방향 전환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기도 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창조적인 또라이들은 그것을 알고 아이디어가 즉각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고군분투한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핵심 가치에 대한 헌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방향 전환을 감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또라이들의 성공에서 본 5가지의 요소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유연한 환경입니다. 유연한 환경은 말 그대로 기존의 제도와 기존의 틀에 가둬지지 않고 공식적인 제도와 기구들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는데요. 특히 격변하는 세상에서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환경은 도태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말하는 저자처럼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알렉사 클레이와 키라 마야 필립스의 또라이들의 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